구독자 여러분, 혹시 이런 점을 눈여겨보신 적 있나요? 어떤 사람들은 별로 하는 일이 없는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날수록 자산이 조용히 늘어나는 반면 어떤 사람들은 밤낮으로 일하는데도 자산이 제자리 걸음이거나 심지어 점점 줄어드는 경우를요. 진실은 아주 조용합니다. 부자들은 돈을 쫓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저 올바른 자산을 소유하고 나머지는 시간이 해결해 주도록 둘 뿐입니다. 만약 부의 창조 채널에 처음 오셨다면 앞으로 10년 동안 당신이 돈을 바라보는 방식을 바꿀 수 있는 콘텐츠를 놓치지 않도록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미 제 스타일이 익숙하시다면 알고리즘이 이 내용이 정말 필요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이제 가만히 두어도 오르는 5가지 자산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부자들이 한 번도 과시하지 않더라도 모두 조용히 소유하고 있는 자산들입니다. 이 자산들은 당신에게 새벽같이 일어나라거나 건강을 희생하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저 올바른 것을 선택하고 충분히 오래 보유하기만 하면 됩니다. 만약 당신이 열심히 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삶이 나아지지 않는다고 느낀다면 다음 내용은 당신의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깊게 숨을 한번 들이마시고 오늘부터 자산을 축적하는 방식을 바꿀 준비를 하세요. 여러분, 가만히 두어도 오르는 5가지 자산을 이해하려면 부자들이 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더 깊이 들여다봐야 합니다. 그들은 돈을 최종 목표로 보지 않습니다. 그들은 돈을 단지 자산을 소유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며 그 자산이야말로 그들의 인생을 바꿔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은 돈을 벌기 위해 일하지만 부자들은 자산이 그들을 위해 일하게 만들고 진짜 부자들은 시간이 그들을 위해 일하게 만듭니다. 이 3가지 다른 단계가 3가지 다른 인생을 만듭니다.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은 어느 단계에 서 있나요? 노동력을 팔아 돈을 벌고 있나요? 더 나은 수입을 위해 기술을 팔고 있나요? 아니면 당신이 그 자리에 없어도 수입을 만들어주는 무언가를 소유하기 시작했나요? 모든 차이는 바로 그곳에 있습니다. 당신이 얼마나 똑똑한지, 누구를 알고 있는지가 아니라 무엇을 소유하고 있고 언제부터 소유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부자들에게는 항상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들은 인내심이 강합니다. 그들은 땅을 사서 묻어두고 금을 사서 보관하며 수익을 낳는 자산에 투자하고 느리지만 확실한 길을 받아들입니다. 그들은 과시할 필요도 증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자산이 스스로 커지도록 침묵할 뿐입니다. 하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반대로 행동합니다. 시장이 뜨거울 때 사고, 시장이 공포에 질려 있을 때 팝니다. 빨리 오르는 것을 좋아하고 천천히 오르는 것을 싫어합니다. 당장 얻는 느낌을 좋아하지만 시장이 반전될 때 모든 것을 잃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조급함이 많은 사람들의 재정적 미래를 망치게 했습니다. 당신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얼마나 자주 감정에 따라 매수했나요? 두려움 때문에 얼마나 자주 매도했나요? 다른 사람의 말만 듣고 얼마나 자주 방향을 급하게 바꿨나요? 부자들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 원칙은 올바른 자산은 시간이 지나면 항상 이기지만 잘못된 자산은 항상 대가를 치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간단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평범한 사람이 5천만 원을 은행에 3년 동안 예금한다고 칩시다. 물가 상승률이 대부분의 이자를 잠식하기 때문에 돈의 실질 가치는 거의 불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부자가 그 5천만 원으로 시장이 침체되어 있을 때 수도권 외곽에 저평가된 땅을 매입하여 3년을 보유한다면 GTX나 도로망 같은 인프라가 확충될 경우 자산 가치는 25에서 40%, 심지어
그 이상 증가할 수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 5천만 원으로 시작했지만 완전히 다른 세상에서 끝을 맺습니다. 운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한 사람은 자산을 선택했고 다른 한 사람은 눈앞의 안전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눈앞의 안전은 때때로 장기적인 위험이 되기도 하고 좋은 자산에 대한 인내심은 때때로 자유로 가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 되기도 합니다. 부자들은 이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들은 돈을 죽은 상태로 두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산 가격이 일시적으로 하락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시장이 조정받을 때 그들은 당황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가격은 매일 변하는 것이지만 가치는 매년 증가하는 것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올바른 자산은 시간이 지날수록 항상 가치가 오릅니다. 제 친구 중에 시골에서 평범한 일을 하며 사는 친구가 있습니다. 매년 그는 작은 금액을 저축합니다. 복잡한 투자는 잘 모르지만 그에게는 습관이 하나 있습니다. 돈이 생길 때마다 금을 조금 사고 땅을 조금 사고 현금 흐름을 만드는 자산을 조금씩 삽니다. 많지는 않지만 꾸준히 합니다. 그는 결코 비싼 외제차를 사지 않고 도시의 화려한 삶을 좇지 않으며 코인이나 테마주의 2배, 3배 수익을 보장한다는 말에 현혹되지 않습니다. 그는 오직 한 가지, 자산을 모으는 일만 합니다. 7년 후 그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로또에 당첨돼서가 아닙니다. 뜻밖의 기회가 와서도 아닙니다. 금값이 오르고 땅값이 오르고 현금 흐름이 늘어나면서 자산이 조용히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직업이 고소득 전문직이 아님에도 그는 지역에서 가장 안정적인 소득을 가진 사람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올바른 자산을 소유하는 힘입니다. 당신은 아주 똑똑할 필요도 아주 부자일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아주 인내심이 강하면 됩니다. 시간은 열심히 일하는 사람의 편이 아니라 올바른 자산을 소유한 사람의 편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몇 년을 돌아보세요. 당신은 얼마나 열심히 일했나요? 얼마나 많은 시간과 건강을 희생했나요? 하지만 만약 당신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가치가 오르는 것들을 아직 소유하지 못했다면 당신은 매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부자들은 매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의 자산이 그들보다 앞서 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가난한 사람들은 자산보다 앞서 달려야 하는데 결국 항상 집니다. 정말 큰 돈이 생길 때까지 기다렸다가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작은 미니 골드바 하나라도 좋습니다. 외곽의 작은 자투리 땅이라도 좋습니다. 현금 흐름을 만드는 작은 부업 모델이라도 좋습니다. 매달 꾸준히 미국 지수 ETF를 적립하는 것도 좋고 연봉을 높여주는 기술을 배우는 것도 좋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시작하는 것이며 당신이 할 수 있을 때 바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유일하게 되돌릴 수 없는 것은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올바른 자산은 항상 시간에 따라 증가합니다. 망설이다 보면 5년 후에도 당신은 여전히 출발선에 서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바로 시작한다면 5년 후 당신은 용기를 낸 자신에게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 고민 중이라면 이것 하나만 기억하세요. 세계 최고의 부자들은 똑똑해서 부자가 된 것이 아니라 올바른 자산에 대해 인내심을 가졌기 때문에 부자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자신의 인생을 바꾸고 싶다면 먼저 자산을 바라보는 시각부터 바꾸십시오. 자산을 바라보는 방식이 곧 미래를 바라보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금융의 세계에서 모든 가장 큰 실수는 아주 사소한 것에서 시작됩니다. 사람들은 항상 즉각적인 결과를 원합니다. 오늘 투자하면
내일 자산이 늘어나 있기를 바랍니다. 스마트 스토어를 열면 다음 주에 바로 매출이 터지기를 바랍니다. 무언가를 소유하면 즉시 수익이 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부자들은 그런 방식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부자들은 빠름을 원하지 않고 확실함을 원합니다. 그들은 화려함을 원하지 않고 오직 오름을 원합니다. 올바른 자산은 당신이 좋아하든 싫어하든 항상 시간이 필요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대개 인내심이 부족해서 실패합니다. 중산층은 대개 비전이 부족해서 먹고 살 만한 수준에 머무릅니다. 하지만 진짜 부자들은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일찍 시작할 수 있는 충분한 비전과 오래 보유할 수 있는 충분한 인내심입니다. 이 두 가지가 평범한 삶과 번영하는 삶에 큰 차이를 만듭니다. 당신 자신의 재정 여정을 한번 돌아보세요. 얼마나 자주 초단타 매매, 급등주 같은 유혹을 쫓았나요? 자산 가치가 조금 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얼마나 자주 급하게 손절매했나요? 수익이 원하는 만큼 빨리 오지 않아서 얼마나 자주 낙담했나요? 그런 순간들이 바로 시간이 가져다 줄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는 순간입니다. 진짜 자산은 조급한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진짜 자산은 천천히 오르다가 어느 순간 퀀텀 점프를 합니다. 그리고 인내하는 자가 항상 최후의 승자가 됩니다. 부자들은 3개월을 보지 않고 3년을 봅니다. 오늘을 보지 않고 평생을 봅니다. 그들은 감정이 아니라 비전으로 자산을 선택합니다. 그들은 빠른 길이 아니라 긴 길을 선택하며 가만히 둬도 시간이 지나면 알아서 가격이 오르는 자산을 선택합니다. 이제 첫 번째 자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떤 나라의 어떤 부자라도 모두 소유하고 있는 자산, 바로 금입니다. 예쁘게 차고 다니기 위한 금이 아닙니다. 부를 과시하기 위한 금도 아닙니다. 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금입니다. 가치를 보존하기 위한 금,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 지정학적 불확실성 속에서도 버티기 위한 금입니다. 수천 년의 역사가 증명했듯이 모든 것은 변할 수 있지만 금은 변하지 않습니다. 화폐 가치는 떨어질 수 있고 부동산 시장은 얼어붙을 수 있으며 주식은 반토막 날 수 있지만 금은 항상 본래의 가치로 돌아옵니다. 금은 빠르게 오르지는 않지만 인내심 있는 사람을 절대 배신하지 않습니다. 부자들은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항상 자산의 일부를 금에 할당합니다. 당장 부자가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절대 가난해지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투자를 모르는 사람들은 금이 천천히 오른다고 무시하지만 현금의 가치가 몇 배나 더 빨리 떨어진다는 사실은 잊어버립니다. 만약 당신이 2000년부터 지금까지 현금 5천만 원을 장롱 속에 넣어뒀다면 그 구매력은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 금을 사서 보유했다면 그 가치는 몇 배나 올랐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금이 가만히 두어도 오르는 자산으로 불리는 이유입니다. 지켜볼 필요도 없고 복잡하게 분석할 필요도 없으며 매일 시세를 확인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가만히 두기만 해도 금은 임무를 완수합니다. 부자들은 금을 방패이자 포트폴리오의 보호막으로 여깁니다. 그들은 다른 곳에 더 위험한 투자를 할 수도 있지만 그 뒤에는 항상 금이 든든하게 버티고 있습니다. 반대로 개미 투자자들은 기회를 놓칠까봐 가격이 최고점일 때 금을 사고 손해를 볼까봐 가격이 내릴 때 팝니다. 하지만 부자들은 시장이 조용할 때 금을 모으고 시장이 혼란스러울 때 금을 보유하며 단기적인 변동 때문에 금을 팔지 않습니다. 금은 빨리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세요. 현금은 당신을 가난하게 만들 수 있지만
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돈은 중앙은행이 더 찍어낼 수 있지만 금은 그럴 수 없기 때문입니다. 더 만들어낼 수 없는 희소한 모든 것은 시간이 지날수록 가격이 오릅니다. 당신의 재정적 미래를 위한 기초를 다지고 있다면 금이 첫 번째 보호막이 되어야 합니다. 전 재산으로 금을 사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금이 없다면 당신의 자산 시스템은 안전벨트가 없는 것과 같습니다. 부자들은 이 기초적인 벽돌을 절대 빼놓지 않습니다. 견고한 재정의 성을 쌓고 싶다면 첫 번째 벽돌을 제대로 놓아야 하며 금이 바로 그 벽돌입니다. 여러분, 금이 첫 번째 보호막이라면 두 번째 자산은 평범한 사람과 부자를 명확하게 구분짓는 기반입니다. 바로 땅입니다. 땅은 소개가 필요 없고 광고도 필요 없으며 홍보도 필요 없습니다. 땅은 오직 시간만 필요로 하며 시간은 항상 땅의 편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땅이 너무 크고 비싸서 닿을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자들은 아주 간단한 진실을 이해합니다. 땅을 사기 위해 꼭 큰 부자일 필요는 없습니다. 땅을 샀기 때문에 큰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강남의 빌딩이나 수십억 원짜리 땅만 보고 땅은 돈 있는 사람들만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오늘날 수십억 원 하는 그 땅이 과거에는 훨씬 저렴했고 오늘날 저평가된 땅이 미래에는 금싸라기 땅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잊습니다. 땅은 당신이 오르기를 바라기 때문에 오르는 것이 아닙니다. 실수요, 인프라 확장, 경제권의 이동, 그리고 가치가 재평가되는 흐름 때문에 오릅니다. 특히 2026년부터 온 30년 사이에는 수도권 광역급 행철도, GTX 라인이나 반도체 클러스터 주변과 같은 개발 호재가 있는 외곽 지역이 큰 흐름의 목적지가 될 것입니다. 복잡한 도심을 벗어나 쾌적한 삶을 찾는 흐름, 주말 농장이나 세컨드 하우스에 대한 수요, 그리고 새로운 산업 단지가 들어서는 곳의 배후 수요입니다. 이러한 실질적인 수요들이 좋은 입지의 땅값을 강력하고 지속 가능하게 상승시킬 것입니다. 부자들은 시장이 조용할 때, 대중이 부동산 하락을 두려워할 때 땅을 봅니다. 반면 대중은 폭등할 때 추격 매수하고 공포에 질려 팝니다. 그리고 바로 그 반대되는 행동이 자산 격차를 극대화합니다. 부동산 시장이 침체기였던 때를 한번 기억해 보세요. 그때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은 공포에 떨었지만 현금 흐름을 쥔 부자들은 조용히 급매물을 줍고 다녔습니다. 그들은 나중에 돌아보면 누구나 그때 샀어야 했는데 라고 탄식할 만한 자산들을 사들였습니다. 안타깝게도 기회는 모두가 위험만 보고 있을 때 미래를 볼 수 있을 만큼 침착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집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역사상 좋은 입지의 땅값은 장기적으로 하락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잠시 멈추거나 조정을 받을 뿐 다시 오릅니다. 땅은 유한한데 사람들의 욕망은 계속 커지기 때문입니다. 주거 수요, 생산 수요, 비즈니스 수요는 절대 줄어들지 않으며 유한하면서 수요가 증가하는 모든 것은 시간이 지날수록 가격이 오릅니다. 부자들은 땅을 단타로 팔기 위해 사지 않습니다. 묻어두기 위해 삽니다. 그들은 땅을 수익률이 보장된 장기 적금처럼 여깁니다. 그리고 땅을 충분히 오래 보유하면 기적 같은 일을 보게 됩니다. 땅은 가격만 오르는 것이 아니라 다른 기회도 열어줍니다. 어떤 땅은 도로가 뚫려서 오릅니다. 어떤 땅은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와서 오릅니다. 어떤 땅은 관광지로 개발되어 오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미리 100% 알 수는 없습니다. 그저 입지 좋은 곳을 오래 보유하면 시간이 알아서 보답해 줍니다. 부자들에게는 비밀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들은 절대 소문만 듣고 땅을 사지 않습니다. 데이터에 근거해서 삽니다.
지적도를 보고, 국가 철도망 계획을 보고, 인구 이동을 보고, 기업의 투자 계획을 봅니다. 도로 확장 예정지, 산업단지 배후지, IC 근처 등 경제 중심이 이동할 곳의 땅을 선점합니다. 그리고 그런 땅들은 매년 꾸준히 오릅니다. 투기를 하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어디가 개발된다더라 하는 카더라 통신만 믿고 묻지마 투자를 합니다. 그리고 거품이 꺼질 때 큰 손실을 봅니다. 그 결과 그들은 영원히 토지 투자를 도박이라 생각하며 시장을 떠납니다.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공부와 비전이 없어서입니다. 여러분, 아직 망설여진다면 이것만 기억하세요. 땅 투자는 당신이 천재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개발축이 뻗어나가는 방향의 땅을 사서 엉덩이 무겁게 버티면 됩니다. 수도권 외곽이나 거점 도시 주변의 작은 토지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한꺼번에 크게 살 필요 없습니다. 작은 필지 하나를 사고 여건이 되면 또 하나를 늘려가는 시기면 됩니다. 이것이 바로 평범한 월급쟁이가 자산가로 성장하는 가장 확실한 방식입니다. 땅은 오래 보유할수록 당신을 미소짓게 만드는 자산입니다. 땅은 시간을 배신하지 않고 시간은 올바른 자산을 모을 줄 아는 사람을 배신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금이 보호막이고 땅이 기반이라면 세 번째 자산은 경제적 자유를 누리는 사람의 핵심 엔진입니다. 이것은 일반인들은 거의 소유하지 못하고 부자들은 시스템의 척추로 여기는 자산입니다. 바로 수동적 현금 흐름을 낳는 자산입니다. 가난한 사람은 항상 돈을 벌기 위해 자신의 시간을 팝니다. 부자는 돈을 벌기 위해 자산을 쓰고 진짜 부자는 시스템을 씁니다. 핵심은 매일 노동하지 않아도 통장에 찍히는 꾸준한 현금 흐름입니다. 현금 흐름 자산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잘 세팅된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 무인 빨래방, 오토로 돌아가는 스마트 스토어, 쉐어하우스, 파티룸, 혹은 전자책이나 강의 저작권 같은 콘텐츠 수익일 수도 있습니다. 초기의 시스템만 잘 구축하면 80%는 알아서 돌아가는 모델들입니다. 매일매일 당신이 매장에 붙어 있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보통 나는 큰 자본이 없는데 어떻게 건물주처럼 월세를 받느냐고 묻습니다. 하지만 모든 거대한 현금 흐름도 작게 시작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고시텔 건물을 갖기 전에는 낡은 빌라 하나를 수리해서 월세를 받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큰 프랜차이즈가 되기 전에는 작은 노점이나 1호점이었습니다. 대형 스마트팜이 되기 전에는 작은 비닐하우스였습니다. 아무도 처음부터 크게 시작하지 않습니다. 부자가 당신보다 나은 점은 실행력입니다. 가난한 사람은 시급으로 계산하고 부자는 시스템 효율로 계산합니다. 부자는 자산이 대신 일하게 합니다. 심지어 잠자는 동안에도요. 이것을 이해하면 월급 외의 수익을 완전히 다른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추가 노동 없이 매달 30만 원이 더 들어오고 그것이 50만 원, 100만 원으로 늘어난다고 상상해 보세요. 이것은 당신이 직접 만든 머니 파이프라인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 자산은 당신의 생활비를 방어해주고 또 다른 자산을 사는 종잣돈이 됩니다. 작은 현금 흐름이 모여 큰 강물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부자는 점점 더 여유로워지고 가난한 사람은 계속 바쁜 이유입니다. 직장인은 연봉 높은 회사를 찾지만 투자자는 현금 흐름이 좋은 자산을 찾습니다. 두 가지 방향은 완전히 다른 결과를 낳습니다. 연봉 인상은 한계가 있지만 자산 소득은 한계가 없습니다. 사고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인생의 결말도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취미로 시작한 작은 블로그나 유튜브가 나중에 월급보다 많은 광고 수익을 가져다주는 경우를 보셨을 겁니다.
처음엔 미미했지만 꾸준히 콘텐츠를 쌓아 올린 덕분입니다. 벌어들이는 수익을 다시 재투자하여 채널을 키우고 시스템을 개선합니다. 안정화되면 또 다른 채널을 만듭니다. 몇 년 뒤에는 직접 글을 쓰거나 편집하지 않아도 매달 수익이 들어오는 시스템을 갖게 됩니다. 현금 흐름이 자산을 만들고 자산이 자유를 만듭니다. 지방의 한 낡은 주택을 개조해 감성 숙소로 에어비앤비를 돌린 사례도 있습니다. 처음엔 걱정했지만 독특한 컨셉 덕분에 예약이 꽉 찼고 금방 투자금을 회수했습니다. 그 후 매달 들어오는 수익으로 2호점, 3호점을 냈습니다. 단 3년 만에 월급쟁이 생활을 청산할 만큼의 현금 흐름을 만들었습니다. 차이를 만드는 것은 돈이 아니라 내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결심입니다. 가난한 사람은 난 시간이 없어 라고 핑계댑니다. 부자는 자산이 내게 시간을 벌어준다 고 말합니다. 실패를 두려워하려 하지 말고 성공하면 어쩌지? 를 상상하세요. 완벽한 타이밍은 없습니다. 일단 시작하고 고쳐나가세요. 경제적 자유를 원한다면 적어도 하나의 월급 외에 수입원을 만들어야 합니다.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작게라도 시작하세요. 현금 흐름 자산은 당신을 평생 노동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해줄 유일한 열쇠입니다. 통장에 매달 돈이 들어오면 인생의 선택지들이 달라집니다. 싫은 일을 억지로 하지 않아도 되고 은퇴를 앞당길 수도 있습니다. 현금 흐름 자산은 돈뿐만 아니라 자유를 선물합니다. 여러분, 현금 흐름이 매달의 자유를 준다면 네 번째 자산은 매년 꾸준히 부를 쌓아주는 자산입니다. 이것은 부자들이 조용히 구축하고 현명한 사람들이 평생 유지하는 자산입니다. 바로 적립식 투자 자산입니다. S&P 500 같은 시장지수, ETF, 우량 배당주 혹은 연금저축처럼 복리 효과를 누리는 투자처입니다. 부자들은 부가 한 방에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압니다. 거대한 부는 오랜 기간 꾸준히 모은 작은 돈들에서 나옵니다. 매달 30만 원, 50만 원이라도 꾸준히 사모으고 잊어버리면 10년 뒤에는 놀라운 목돈이 됩니다. 일반인들은 액수가 적다고 무시하거나 빨리 부자가 되려고 코인 같은 변동성 큰 자산에 몰빵합니다. 하지만 투자의 대가들은 얼마를 넣느냐보다 얼마나 오래 유지하느냐가 승부처임을 압니다. 당장은 지루해 보일지 몰라도 적립식 투자는 가장 확실하게 부자가 되는 길입니다. 매달 100만 원씩 5년을 모으면 원금은 6천만 원입니다. 하지만 미국 S&P 500 같은 역사적으로 검증된 지수에 적립했다면 그 가치는 복리와 자산 상승 덕분에 1.5배, 2배가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자산이 스스로 일해서 불어난 돈이 내가 넣은 원금을 넘어서는 순간이 옵니다. 이것이 바로 아인슈타인이 세계 8대 불가사의라고 극찬한 복리의 마법입니다. 금융 문맹들은 돈을 입출금 통장에 방치하여 인플레이션에 갉아먹히게 둡니다. 돈을 지킬 줄만 알지 키울 줄은 모릅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삶이 팍팍해집니다. 반면 부자는 자본주의 시스템을 이용해 돈이 저절로 커지게 둡니다. 그들은 하루 등락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10년의 긴 사이클을 봅니다. 미국 주식시장이나 한국의 우량 기업들을 보세요. 단기적으로는 위기가 있고 폭락장이 있었지만 10년, 20년 그래프를 보면 항상 우상향했습니다. 폭락장은 공포의 대상이 아니라 우량 자산을 박앤세일 가격에 살 수 있는 기회입니다. 적립식 투자는 타이밍을 잴 필요가 없습니다. 저점을 잡으려 노력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직 규율이 필요할 뿐입니다. 기계처럼 매달 정해진 날에 매수하는 것. 그 단순한 규율이 평범한 직장인을 자산가로 만듭니다. 실제로 평범한 월급을 받으면서도 매달 꾸준히
미국 지수 ETF를 사모은 직장인이 수억 원의 자산을 모은 사례는 주변에 얼마든지 있습니다. 처음엔 티가 안 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스노우볼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들이 천재라서가 아닙니다. 꾸준했기 때문입니다. 적립식 자산은 당신의 포트폴리오를 지탱하는 든든한 기둥입니다. 경제 위기가 와도 자본주의가 망하지 않는 한 시장은 회복하고 전고점을 돌파합니다. 당신이 힘들 때 묵묵히 쌓아둔 이 자산이 당신을 구해줄 것입니다. 적립식 투자는 흑수저가 금수저를 이길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입니다. 운도 인맥도 필요 없고 오직 시간과 끈기만 있으면 됩니다. 빨리 부자가 되려는 욕심을 버리고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부자가 되십시오. 오늘부터 증권 계좌를 개설하고 매달 커피값, 술값 아껴서 1주씩이라도 사 모으세요. 5년 뒤에 당신은 지금의 당신에게 절을 하고 싶을 것입니다. 신경 쓰지 않아도 알아서 크는 나무를 심는 것입니다. 남들이 비웃더라도 묵묵히 가는 그 길 끝에 경제적 자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물질적인 자산 4가지를 말씀드렸지만 마지막 5번째 자산이 없다면 그 모든 것은 모래성입니다. 이것은 절대 사라지지 않고 누구도 훔쳐갈 수 없으며 쓸수록 빛이 나는 자산입니다. 전 세계 슈퍼리치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자산입니다. 바로 보이지 않는 자산, 즉 당신의 지식, 금융 마인드, 통찰력입니다. 이 자산 없이는 로또에 당첨되어도 결국 빈털터리가 됩니다. 하지만 이 자산이 있다면 전 재산을 잃어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돈 그 자체를 원하지만 부자는 돈을 다루는 능력을 원합니다. 올바른 마인드는 끊임없이 부를 창조하지만 잘못된 마인드는 있는 부마저 파괴합니다. 왜 똑같이 주식을 해도 누구는 벌고 누구는 잃을까요? 왜 똑같은 시기에 부동산을 샀는데 결과가 다를까요? 왜 똑같은 가게를 열어도 누구는 대박이 나고 누구는 폐업할까요? 차이는 자산 그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운용하는 사람의 소프트웨어, 즉 마인드에 있습니다. 부자들은 평생 3가지 능력을 갈고 닦습니다. 첫째, 자산과 부채를 구별하는 눈입니다. 부자는 나중에 가치가 오를 것을 사고 가난한 사람은 사자마자 가치가 떨어지는 소비재를 삽니다. 부자는 미래를 위해 현재의 만족을 지연시킬 줄 압니다. 이것은 지능의 문제가 아니라 습관의 문제입니다. 둘째, 거시적인 안목입니다. 당장의 뉴스 헤드라인에 흔들리지 않고 큰 흐름을 읽습니다. 부자는 감정이 아니라 데이터와 이성으로 결정합니다. 남들이 공포에 질려 던질 때 매수 버튼을 누를 수 있는 용기는 바로 지식에서 나옵니다. 그들은 경기 사이클을 이해하고 돈의 흐름을 추적합니다. 셋째, 자기 규율입니다. 세운 원칙을 끝까지 지키는 힘입니다. 작심삼일로 끝나는 사람은 절대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부자는 지루한 반복을 견뎌내는 사람들입니다. 꾸준함이 비범함을 만듭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자산에는 돈을 버는 능력도 포함됩니다. 자신의 몸값을 높이는 자기 개발입니다. 당신의 업무 능력, 협상 능력, 마케팅 능력은 그 무엇보다 강력한 현금 흐름 창출 기계입니다. 자신이 최고의 자산임을 잊지 마세요. 기술과 지식이 있는 사람은 언제 어디서든 다시 불을 일굴 수 있습니다. 주변을 보면 큰 자본 없이도 지식 창업이나 퍼스널 브랜딩으로 불을 쌓는 젊은 부자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배우고 진화합니다. 그 학습 능력이 바로 무형의 자산입니다. 반면 돈은 물려받았지만 금융지식이 전무한 졸부들은 결국 사기를 당하거나 탕진하여 부를 지키지 못합니다. 부자들은 독서하고 세미나에 가고
멘토를 만나는데 돈과 시간을 아끼지 않습니다.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통장 잔고가 바뀐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5번째 자산인 마인드는 나머지 4가지 자산, 즉 금, 땅, 현금 흐름, 주식의 문을 여는 마스터키입니다. 이 열쇠를 먼저 갈고 닦으십시오. 그러면 언제 무엇을 사야 할지 저절로 보일 것입니다. 공부하지 않고 투자를 하는 것은 눈을 가리고 운전하는 것과 같습니다. 부자는 속도전이 아니라 정보전과 심리전에서 이긴 사람들입니다. 운이 아니라 실력으로 부자가 되십시오. 지금 당장 돈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고 유튜브로 경제 공부를 시작하세요. 지식은 배신하지 않습니다. 경험은 복리로 쌓입니다. 그것이 당신을 무너지지 않는 진짜 부자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소개한 5가지 자산을 통해 한 가지 사실을 명확히 아셨을 겁니다. 부자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특별한 자산을 선택하고 지킨 사람입니다. 그들은 유행을 좇지 않고 본질을 좇습니다. 여기까지 영상을 보셨다면 당신은 이미 상위 1%의 마인드를 가진 분입니다. 자신의 미래를 위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계시니까요. 내일 당장 얼마를 버느냐보다 오늘 어떤 자산의 씨앗을 심느냐가 10년 뒤를 결정합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이 영상이 더 많은 분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아직 부의 창조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저는 여러분이 단순히 돈을 버는 것을 넘어 돈을 지키고 불려서 진정한 경제적 자유를 얻는 그날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부자가 되는 길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지만 그 시작은 오늘 바로 할 수 있습니다. 완벽한 준비란 없습니다. 일단 작게라도 시작하세요. 자산이 당신을 자유롭게 할 것입니다. 댓글로 나는 오늘부터 부의 자산을 쌓겠다 라고 선언해 보세요. 당신의 무의식의 세계는 강력한 약속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 하나하나 꼼꼼히 읽어보겠습니다. 당신의 성공적인 투자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부자들의 멘탈과 구체적인 노하우로 찾아뵙겠습니다.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위대한 여정은 작은 발걸음에서 시작됩니다. 그 첫걸음을 떼는 사람은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은 반드시 해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